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10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8페이지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10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회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데이터 어디서 다운로드 받죠? LG U+ 웹하드, 즉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눔 클래스에 1234 패스워드 넣으신 후 입력하시고 로그인합니다. 자, 게스트 폴더로 들어가시고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안에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열려있던 창을 모두 닫습니다. 모두 닫고 더블 클릭을 실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압축이 탁 풀리면서 덮어쓰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덮어쓰기 체크 해주시고 나면 자동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인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회사 코드, 즉 검색 툴 F2를 누르신 후 제10회 주식회사 운전 시스템으로 로그인 하신 후 모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지시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주식회사 운전 시스템 3010 회사 코드입니다. 회사 코드의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으면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자,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문제는 주로 어떤 게 있냐? 자,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를 나눠서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자산을 등록하는 방법. 자산인 상품, 품목 등록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서 사원 등록 이렇게 5종류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꼭 나오는 문제는 거래처 등록, 일반 거래처 등록, 그리고 품목 등록. 뭐 부서 등록도 나오는데 부서 등록까지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금융거래처와 유형자산 등록하는 문제는 번갈아서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시는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오타만 생기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정기적금은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는데 일반 탭이 아니라 그렇죠. 금융 탭입니다. 금융 탭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 하나 정기적금 그리고 요금 예금의 종류는 하나 적금이네요. 계약기간 아주 중요하죠. 계약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이율이 있네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상단에 3010 제10회 주식회사 운전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자, 누르시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회사 코드 검색도 누릅니다. 살짝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데이터가 많아서 살짝 내리셔서 제10회 주식회사 운전 시스템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확인. 로그인. 그래서 상단에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회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022년도 데이터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입니다. 근데 거래처 등록이 어딘지 모른다. 그럼 여기 검색 이용해서 거래라고 두 글자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주 입력을 하시다 보면 메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여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은 2개의 메뉴가 있는데 재무회계, 즉 회계 모듈의 거래처 등록과 물류관리의 거래처 등록 2개가 있습니다. 2개 중 하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거래처 등록 클릭. 정기적금이니까 금융 탭이죠. 자, 금융 탭으로 가겠습니다.
금융탭에 오타 안 나도록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99100 하나 가로 열고 정기 적금 가로 닫고 계좌번호 넣어주세요. 789 다시 12 다시 1234 엔터. 일반 거래처가 아니고 일반이면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예금 뭐 이런 거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정기적금이죠. 그래서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정기적금.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자, 계좌 개설점을 도움표를 열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죠. 네, 하나은행 선택해 주시고 적금 종류의 이름은 하나적금입니다. 하나적금. 엔터. 만기 수령일은 언제가 될까요? 계약 끝나는 날. 그래서 2023년입니다. 2023년 03월 10일. 만기 수령액은 모르고요.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이 이자율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 2.6. 퍼센트는 있어요. 그래서 2.6이라고 하고 엔터.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걸 또 해야 됩니다.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계좌 개설일과 계좌 해지일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 해놨거든요. 자, 여기에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3년 03월 10일 그러면 1년 만기 정기적금이네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불입을 해서 2023년 3월 10날 만기가 되는 적금을 등록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이번에는 부서 등록 문제네요. 그죠? 자, 부서는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회계 모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쪽으로 오시고 기준정보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30번에 격리부. 입력되어 있는 건 건들지 마세요.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엔터. 부서는 1번. 경비가 제조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판관비로 들어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격리부는 대부분 본사 소속이 있죠. 그래서 판관입니다. 2번. 공통 여부는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있는 대로만 입력하세요. 구매부 갑니다. 부서 1번, 판관 2번. 뭐 공통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입력하세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답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격리부와 구매부를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자, 상품, 품목을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류관리에 보시면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이 여기 있어요. 자, 클릭해 주세요. 상품, 코드는 5005. 붓박이장이래요. 자, 붓박이장. 그리고 엔터. 규격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위. 요거 단위 중요하죠. 단위는 5번부터, 자, 여기 5번부터 몇 번까지? 재고 단위인 8번까지 꼭 넣으셔야 돼요. 자, 대문자로 넣겠습니다. EA.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냥 직접 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부터, 즉 입고 단위부터 판매, 자재 투입 단위, 재고 단위를 반드시 입력을 한다. 자, 재고자산,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데 지금 똑같이 이 A죠. 그렇기 때문에 환산 단위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스다. 뭐 아니면 뭐 박스 말고 뭐가 또 있죠? 색연필 같은 경우는 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셔서 환산 단위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 등록 북박이장 했고요. 이번에는 하나 더 해야 되죠. 5006 신발장이네요. 자, 신발장 엔터. 하나 놓쳤네. 일단 얘 먼저 하고요. 자, 컨트롤 V 해서 단위 넣을게요. 여러분, 뭐를 놓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 기준 단가를 안 넣었어요. 이거 안 넣으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되돌려서, 그렇죠. 예. 붙박이장 클릭해서 기준 단가 여기입니다. 10번에 기준 단가를 2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완벽한 답이 됩니다. 신발장은 150만 원.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 문제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맨날 단위까지만 하고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놓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체크를 반드시 해놓으셨다가 잊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기준단가 250, 신발장 기준단가 150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다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분이 일반입니다. 즉 일반 거래처를 입력하라라는 얘기죠. 상단에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도 되고요. 물류관리에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일반 탭으로 오세요. 04002 성남정보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214-81-29167.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요. 이승연 엔터. 자, 지금 거래처 구분이 전체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그냥 전체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0번 갑니다. 0번. 그리고 반드시 동그라미. 업태 쪽으로 올까요? 도매업. 여기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업자가 휘리릭 하고 저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 실험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네. 없어지셨죠? 네. 다시 치시고 엔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왜냐면 지금 이렇게 끝에 자가 깜빡깜빡하면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구자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업태와 종목까지 넣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넣도록 하겠습니다. 04003 군포정보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셔도 됩니다. 606-8507-638 이민수 엔터. 자, 전체 거래처니까 그대로 0번. 사용여부 0. 업태 쪽으로 오셔서 도소매업 엔터. 가구 엔터. 오타만 안 나도록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남정보와 군포정보 입력해 봤고요. 문제 1번 기준정보 등록을 모두 다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입력하라는 것은 즉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전표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전표 입력 문제는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문제 중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문제가 총 7문제. 그럼 두 문제는 과연 어디에다 입력하느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고 전송을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서 조항이 있죠.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거래처를 입력한다라는 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채권이면 뭐 있죠? 매출채권, 뭐 기타 채권,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뭐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 선급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금융거래는 그렇죠. 보통예금, 뭐 당좌예금, 그다음 뭐 조금 전에 입력한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것들은 금융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유념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3월 3일 국민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1,000만 원. 자, 국민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30만 원에 소득세 42,000원을 공제 함께 현금으로 수령하다. 자, 현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뭘 떼고 왔어요? 소득세를 떼고 왔어요. 자, 소득세를 뗐다라는 건 세금을 미리 낸 거죠. 미리 냈기 때문에 얘는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3월 3일 대변을 먼저 할까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네, 대변 먼저 해도 되고요. 차변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대변 먼저 할게요. 자, 대변에 정기예금 엔터. 거래처는 국민은행에 가입했대요. 그래서 국민은행 겁니다. 엔터. 국민은행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99001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정기적금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기예금. 금액은 1,000만 원짜리였죠. 이자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 30만 원. 차변에 미리 내고 온 세금이 있었다 그래서 소득세. 그렇죠. 은행에서 떼고 주잖아요. 소득세. 그래서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입니다. 선납 세금 42,000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몽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고 빨간 글씨는 대차 차익이 차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면 차변 금액이 부족한 거고요. 플러스이면 대변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니까 차변 금액이 부족한 거죠. 102580000 엔터. 그래서 1,025만 8천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렇죠. 소득세를 공제하고 했다는 즉 소득세를 내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 설정해 주시고 여기를 설정해 주시고 정기예금은 그렇죠. 국민은행 정기예금을 걸어주는 거 이번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월 4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전자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나중에 전자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놨다가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대금 중 당좌수표 시티은행 1,000만 원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수표를 1,000만 원 발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도대체 뭘 사갖고 왔냐? 수석장을 사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땅끝으로 주식회사로부터 수석장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입고입력 맞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고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전송하고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입고입력입니다. 구매관리 입고입력 클릭.
3월 4일입니다. 자,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왔죠? 과세입니다. 그래서 건별 과세. 땅끝으로. 땅자 한 글자만 칠게요. 자, 땅끝으로 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대금을 수표도 발행해서 줬고, 그쵸, 외상으로도 사왔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상품, 수석장, 더블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석장 200개, 23만원. 살짝 올리면 이제 수표와 외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표는 여기 당좌 수표 요 란에다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60만원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체크, 반드시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꼭 해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그렇죠. 여기입니다. 전송 여부에 전송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3월 4일입니다. 수석장이 들어왔고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에 아까 동그라미 쳤었죠? 그 전자를 여기 전자세금란에다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뭘로? 1번 전자입력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잖아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라고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당좌예금의 거래처가 땅끝으로가 아니라 시티은행이 걸리셔야 됩니다. 여기를 좀 조심하세요.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즉 예금거래,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은행 계좌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좌예금의 거래처 변경해서 입력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460, 상품을 사갖고 왔으니까 4,600이 들어왔고요. 대변의 당좌수표, 당좌예금, 그리고 거래처 변경, 외상 매입금 4,060만원 이렇게 분개해 봤습니다. 세 번째, 3월 5일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엔 팔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금 중 30%는 전자어음 회수하고, 즉 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무슨 어음? 받을 어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렇게 상품을 팔았는데 매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한 후 전송한 다음에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상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자금관리인 F3키를 이용해서 이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뭐 샀냐고요? 정황유통 주식회사로부터 팔았습니다. 정황유통 주식회사에 팔았어요. 뭘 팔았냐? 쇼파 테이블과 H형 책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음, 외상 이렇게 됐네요. 물류관리에 판매관리에 출고 입력으로 오세요. 오셨나요? 3월 5일입니다.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으니까 정황유통 엔터. 두 글자만 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두 글자까지만 치세요. 너무 많이 치면 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글자만 치시고 어음하고 외상이죠. 혼합 가겠습니다.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셔서 쇼파 테이블 갑니다. 몇 개? 100개. 70만원이래요. 자, 상품
H형 책상 50개 100만원. 우와, 되게 비싸네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어음란에 하단에 어음란에 30%인 즉 1억 3,200에 30%입니다. 근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어음란에 있잖아요. 이 금액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3,960만원. 9,240은 외상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억 3,200 곱하기 0.3 3,960만원. 정확하게 맞죠? 네.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여부의 전송인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3월 5일이죠. 자, 3월 5일로 갑니다.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된 거를 알 수 있고요. 아까 전자 동그라미 했죠? 전자 어디다 체크해요? 전자세금란에 1번 입력하시고 하단에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까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받으러 어음이 들어왔죠. 자, 받으러 어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음 관리. 그래서 적요 코드, 여기 코드 입력하는 데거든요. 코드란에서 F3 눌러주세요. 그러면 받으러 어음 관리할 수 있는 자금 관리 창이 열렸습니다. 근데 F3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능 모음에 어디 갔죠? 여기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여기 F3 여기 있습니다. 일반 전표하고는 조금 다른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는 등록란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클릭하신 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했잖아요. 그럼 발급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관입니다. 약속 일반으로 하면 종이어음인데 20자리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전자. 자, 번호를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치십시오. 081 2022 0305 456 456 789 엔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1번으로 입력을 해놨으면 중간에 잘려요. 예. 자, 발행은 2022년 3월 5일 날 발행을 했고요. 만기는 언제래요? 2022년 09월 05일입니다. 자수냐 타수냐는 내가 직접 발급받았느냐 아니면 다른 거를 배서해서 받았느냐. 즉 다른 거래처 거를 즉 정황유통이 발행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처가 정황유통을 통해서 나한테 왔다. 그럼 타수예요. 그런데 정황유통이 저한테 직접 발행했죠? 그러면 자수입니다. 자수 선택해 주시고 지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자, F2 또는 더블클릭 하나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지점명이 있으면 지점명 넣으시면 되는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음을 등록해 갖고 닫기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어음 번호와 지금 어음의 현재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F3을 클릭하면 반드시 얘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번 답은 맞는 게 됩니다. 4. 3월 6일 가수금 2월 15일 날 270만원은 매출처 청실홍실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떤 돈이 들어온 건지를 알 수 없을 때 임시적으로 모아놓는 게 가수금 계정입니다. 이 가수금 계정은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냐라는 걸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정리를 하게 되면 차변으로 옵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래요?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그만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3월 6일입니다. 차변의 가수금 270만원.
지금처럼 가수금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2월 15일자 전표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청실, 홍실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청실, 홍실 270만원.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해서 거래처 코드까지 넣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3월 7일 주식회사 세봄나라에서 회의실용 에어컨 한 대를 280만원에 구입하고, 아이고 요 금액이 중요하겠네요. 한 대. 대금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자, 전표도 입력하고요. 유형자산도, 즉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표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3월 7일입니다. 차변에 회의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은 비품이죠. 비품. 자, 비품 28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 하나은행 계좌 걸어주시고요. 하나은행에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십시오. 그래서 98001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하나은행이라고 다른 계좌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예금은 보통이라고 친 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요 280만원을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왜? 취득가격이잖아요. 취득가격을 고정자산 등록할 때 써먹을 거거든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 클릭. 물음표 눌러서 비품 선택합니다. 아니면 코드를 알고 있다. 찍으셔도 됩니다. 책상 그대로 두셔야 돼요. 자, 6002 엔터. 에어컨. 엔터. 언제 취득했죠? 2022년 03월 07일 날 샀습니다. 즉 올해 비품을 샀습니다. 어디다 입력할까요? 기초가에? 정기말 상각누계? 신규 취득 및 증가? 4번이 정답입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아까 컨트롤 C 했던 거 있어요.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면 280만원? 뭐 문제에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냥 갖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입력한 거에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정액법이래요. 자, 그럼 삼각 방법을 정액법은 1번입니다. 1번. 정액법 수정하고요. 내용 연수는 5년. 엔터. 3월 달에 샀기 때문에 10개월치를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46만 6,666원을 감가상각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한 대를 그랬어요. 이 한 대를 표현해 줘야 돼요. 어디다가? 취득수량. 여기다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1. 그리고 800번대 경비입니다. 즉 판관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컨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데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대해 입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액법으로 수정했고 5년 했습니다. 여기 취득수량 누락하는 경우 있는데 요거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와 고정자산 등록을 마쳤습니다. 6번 3월 8일 매입처 새파란 하늘 주식회사에 외상매입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기합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렇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찾아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잔고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3월 8일자로 오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새파란
하늘.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한번 누를 때마다 공색이 올라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요거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처는 하나. 계좌 열어서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요. 1000만원.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보통예금 금융거래처에 대해서 걸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3월 9일 종업원의 2월분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공제하고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급여를 줬어요. 급여를 언제 줬어요? 3월 9일 날 줬습니다. 3월 9일 날 줬는데 총 300만 원이 되겠고요. 공제된 금액은 56,100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업원이 낸 세금이죠. 그래서 예수금. 예수금으로 제가 대변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다 납부해요? 국세청.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뭐 구청 또는 시청 이런 데다 지급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3월 9일자로 오시고요. 차변에 급여인데 종업원 급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차변에 종업이라고 쳐보세요. 엔터. 자, 반드시 종업원 급여는 종업원 급여, 임원 급여는 임원 급여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종업원 급여는 얼마냐? 300만 원이죠. 소득세 등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뗐습니다. 자, 뗀 거는 예수금으로 정리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금 얼마? 56,100원. 나머지는 그렇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줄여주시고 하나은행 거 계좌 찾아서 넣어주시고 98001 넣어주십시오. 금액은 여기 5,600이라 그랬어요. 56,100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2,943,3,900원. 자, 이렇게 해서 종업원에게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를 뗀 거는 예수금.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보험도 예수금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의 포인트는 급여인데 종업원 급여 그리고 하나은행 계좌 꼭 걸어주시는 거. 문제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8번 3월 10일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60만원 이자 60만원이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다.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이자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우리 장부에 기록하면 되겠죠? 자, 3월 10일 일반 전표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60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60만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셔야 돼요. 엉뚱한 계좌 걸으시면 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줬습니다. 3월 12일 격리부에서 사용할 장부와 A4 복사지 12만원과 격리실무 도서구입비 3만원을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즉 장부와 복사지를 샀어요. 자, 장부와 복사지는 소모성이죠. 그래서 소모품비로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소모품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 처리하라.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소모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잖아요. 자, 3월 12일 차변에 소모품비. 자, 이때 소모품비는 800번대 옵니다. 12만원. 도서를 구입했으니까 그렇죠. 도서 인쇄비 800번대 도서 인쇄비 오시고요. 금액은 3만원. 대금은 카드로 샀습니다. 카드는 바로 돈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뭘로 정리해요? 미지급금. 그래서 나중에 청구가 되면은 어이구
이렇게 글씨를 많이 치면은 이렇게 오타가 돼요. 그래서 두 글자만 치세요. 자, 미지급금. 이때 거래처는 카드사한테 나중에 결제해야 할 거죠. 그래서 국민카드 겁니다. 국민카드 걸어 주십시오. 15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